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분당 야탐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예고돼 경찰이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선 조업에 나선 15톤 어선에 불이 나 해경이 화재 진압에 나서는 한편 승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동부의 한 석탄 관산에선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나 최소 51명이 숨졌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보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의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오늘부터 피해자 80만 명 전원에 대한 보상 접수가 시작됩니다. 1인 최대 보상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보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드디어 가을 같은 선선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이번 주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산 전망대에 가을 날씨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맑은 하늘, 탁 트인 풍경을 휴대전화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가족들 같이 시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의 역전이 시작되는 절기상 추분이 찾아오면서 가을 날씨가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물러갔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이번 주는 예년 9월 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 수요일부터는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최고 30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10월 초중순까지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전망입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그 후면으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중후반에는 평년보다 높아져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주말 동안 남부지방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500여 명이 대피하고 주택 170여 채가 침수됐는데요.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안진우 기자입니다. 위쪽에서 조금씩 텀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잠시 뒤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일부가 가을 폭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살에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갈 수 있을 줄 알고 딱 진입했는데 그냥 시동이 꺼져버리더라고. 문이 안 열릴 수 있어서 그냥 빨리 그냥 저는 열고 나와버렸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주차장. 물에 잠겨 있던 차는 폐차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차들은 뒤엉켜 있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떠밀려온 차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이 침수돼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경남 김해시의 한 마을. 방안까지 들어찼던 물과 함께 밀려온 진흙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선 한 4층짜리 빌라 옹벽 50m가 무너져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고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옹벽은 앞으로 넘어져 있고 우리 집 쪽이랑 201호가 옹벽이 무너지가 유리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 창원에 529.4mm 등 경남과 전남 곳곳에 400에서 500mm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부산과 경남,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1,5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 170채가 침수됐습니다. 또 농가 밭 등 4천여 헥타르, 축구장 5,600개 넓이의 농경지가 침수돼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타벽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게시됐었는데요. 범행을 예고한 날이 바로 23일인 오늘인데 경찰 등 관계기관은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오늘 오후 6시 야탐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합니다. 하루 뒤 해당 커뮤니티에는 야탐역에 경찰차도 오고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며 열심히 찾아보라고 조롱하는 듯한 글도 게시됐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IP 추적이 어려운 익명 커뮤니티인 탓에 아직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매일 야탐역 일대에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등 특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예고 시각까지 집중 순찰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검거되지 않으면 경력 투입 규모를 조정하며 당분간 순찰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초 흉기 난동 예고글과 추가 게시글의 작성자가 동일인인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마라도 인근에서 15톤 규모 선박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신고 덕분에 선원 6명이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또 경북 영덕의 한 야산에선 1년 전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홍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양경찰과 소방대원이 불이 난 선박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화재 진압 중에 있음. 옆에 장대 조심하고. 어제 저녁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15톤짜리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들의 신고로 해양경찰이 출동했고 30분 만에 선원 6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접근을 해서 뭐 하려고도 안 돼서 계속 그 배 쪽에서 소화포 이용해서 진압 중에 있는 겁니다. 당국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영덕의 한 야산에선 1년 전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와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산을 찾은 주민이 발견해 가족에게 알렸고 친형은 동생이 맞는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신발을 보고 연락해가지고 친형한테 혹시나 그 동생 거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된. 경찰은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오늘 추가 수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통과 5개월여 만인 오늘 첫 전원회의를 엽니다. 위원 9명으로 구성한 특조위는 오늘 위원장을 선출하고 사무처 출범 준비단 구성을 의결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오늘 단일 후보를 발표합니다. 진보 진영은 시민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모레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이번엔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올해 말에는 인상을 다시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선 일종의 암호인 암구호가 매일 쓰이죠. 단어가 매일 바뀌고 결정된 암구호는 전화로 말해서는 안 되는 3급 비밀인데요. 그런데 한 현역 군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암구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정지. 손들어. 링 쏜다. 필스. 대군. 필스. 대군. 필스. 대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려고 만든 암구.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바뀌는 3급 비밀입니다. 주로 군부대 초소에서 많이 사용되며
전화로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청 지역 모 부대 소속 일부 군인이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주택이나 차량 같은 담보 대신 암구호를 공유한 겁니다.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군인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져 사채업자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기밀입니다. 상급 비밀에 해당하고 누설했을 때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먼저 암구호 공유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이 사병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채업자들이 암구호로 군부대를 출입한 정황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국군 방첩사령부가 인지해 경찰과 검찰까지 대대적인 합동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임대료 문제로 문을 닫을 뻔했던 대전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장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유통이 입찰 기준을 바꾸면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기로 한 건데요. 이 빵을 사는 사람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른 가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마다 같은 모양의 종이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명소로 떠오른 성심당 대전역점에서 구매한 빵 가방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이렇게 안에는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이 매장의 한 달 평균 매출액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짐이 많아서 못 사가는데 이번에 마침 사게 됐고, 또 대전이 뭐 노잼 도시 막 그러던데 이제 빵잼 도시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4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문을 닫게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코레일 유통이 월세격인 수수료를 대폭 올렸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수수료는 4억 4천만 원.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기존 대비 3배로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임대료 탓에 공개 경쟁 입찰도 5차례나 유찰됐습니다. 4억 원이 넘는 한 달 임대료에 코레일 유통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국 코레일 유통은 감사원 자문을 거쳐 수수료를 1억 3,300만 원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려놨습니다. 입찰에 참여를 하실 때 그 금액 이상으로 제안을 하셔야지 유효한 제안으로 저희가 본다라는 거. 성심당도 대전역 매장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성심당만을 위한 특혜로도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우리나라 1위 게임 업체 넥슨이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 80만 명에게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하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분쟁 조정 금액인데 1,0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릭터의 장비 등급이 게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넥슨은 높은 등급의 장비를 원하는 이용자의 심리를 노려 지난 2013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최상위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은 1.8%에서 1%까지 슬그머니 낮아졌습니다. 확률이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이템을 계속 샀던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사용한 유저도 있는데 그러한 현금 캐시 아이템의 정보를 전혀 공지하지 않고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은 게이머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이용자들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1인 최대 보상액이 1,070만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보상 인원수는 한 아이템 사용자 80만여 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전체 보상 금액은 모두 다 보상을 받는다면 총 219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한 이용자들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분야 첫 집단 분쟁 조정에서 2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보상액이 나오면서 비슷한 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요즘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쓰레기 봉투를 자동으로 묶어주는 전동 쓰레기통 쓰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쓰레기통에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 온 집안을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가 이제 집안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주의할 점들을 노하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임산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편과 외출해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다 타버린 겁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연기가 안에서 밖으로 터지는 느낌? 집안 자체가 이제 분진으로 전부 다 뒤덮였고. 집안에서 불이 시작된 곳은 구매한 지 1년 된 전동 쓰레기통의 배터리였습니다. 충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요. 전혀 아무런 이상 없이 그냥 잘 작동되고 있었어요. 소방당국이 내놓은 화재 원인은 리튬 배터리의 분리막 손상이었습니다. 과충전, 고온 노출 등 여러 원인 중 하나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손상된 배터리 분리막에서 열폭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매년 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과충전이 문제였습니다. 과충전 실험 영상을 보면 배터리를 정상 전압의 2배로 충전했더니 내부 압력이 상승해 몇 초 뒤 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적정 규격의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코드를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고온 노출을 가정하고 160도의 열을 가했더니 배터리가 부풀고 연기와 함께 폭발합니다. 전문가들은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제품은 40도 이상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두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주위 온도가 높으면 배터리 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죠. 리튬 배터리가 일상용품에도 깊숙이 들어온 만큼 정부의 인증 절차 강화와 함께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 문제와 특검법 같은 현안들이 논의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보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시고 뉴스 돋보기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성남공항에 도착합니다. 재난 대응을 책임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50초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함께 마중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는 짧은 악수를 했습니다. 순방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 별도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24일 만찬에서 만납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한 대표는 식사 전후로 대통령과 따로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분이 독대를 하시면서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전국에 대해서 의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독대가 이뤄진다면 의제 제한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같은 현안이 많은데 여럿이 밥만 먹고 올 수는 없지 않나. 독대를 요청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게 한 대표 측 설명입니다. 한 대표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년 의대 정원 조정 논의 같은 통 큰 양보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 만찬에 별도의 순서가 달리는 게 중요하냐며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독대를 거절하면 윤한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지만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이견이 큰 건 부담입니다. 정부는 수시원서 접수가 끝난 내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뉴스 돋보기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독대를 제안했다면서요. 일단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이처럼 독대 요청으로 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예. 아무래도 두 사람 간 격이 없는 대화가 시급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만찬회동에선 지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이 함께한 탓에 솔직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일 만찬 역시
대통령실 참모진과 당 지도부 등 2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인 만찬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단둘이 속내를 터놓고 소통하지 않으면 전국 난맥을 풀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정 갈등 현안을 꺼낼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내용보다도 독대 자체에 무게를 둘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독대가 조금 쉬워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일단 상황을 먼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대통령실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도 경위를 두고도 신경전이 일기도 했는데요. 저희 지도부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당정 갈등의 골이 그만큼 큰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나 의대 증원 중재안 같은 굵직한 현안마다 그동안 이견이 표출됐기 때문입니다. 독대가 생소되면 그동안의 오해도 다소 해소하고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 대표 취임 후에 대통령과의 첫 독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엔 야당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걸 두고 좀 신경전이 있다면서요. 일단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상황인데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국 대표는 왜 안 오는 거냐, 영광에 있는 거냐며 전남 영광 재보궐선거 지원 때문에 표결에 불참한 조국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됐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비판이 일자 정 의원은 농담이었다며 사과했고 조 대표 역시 문제 없다면서도 영세정당을 너무 압박하지 말라고 뼈있는 답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런 조금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좀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라면서요. 일단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표심잡기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의 텃밭인데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국혁신당에서도 모두 후보를 내고 지도부가 월세살이까지 하며 총력전을 나서고 있는데요. 영광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되면 저는 호남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처럼 양당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 지역 단일화엔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경남 김해에서 한 남성이 침수된 차량 위에 고립됐다 구조된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한 남성이 도로가 침수되자 차량 보닛 위로 대피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차량도 흙탕물에 잠겨 일부분만 간신히 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은 다행히 무사히 구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남성이 지난 2022년 서울 강남 침수 피해 당시 침수된 차 위에 체념하듯 앉아있어 화제가 됐던 서초동 현자와 비슷하다며 제2의 서초동 현자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하네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16살 때 운동화를 기부했던 아동보육시설에 또 한 번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동보육시설과 특수교육기관에 주먹밥과 바나나 등 6종으로 구성된 편의점 협업상품 1,600개를 기부했는데요. 신유빈의 경기 중 먹방에서 착안해 기획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동보육시설 꿈을 키우는 집은 신 선수가 16살 때 첫 월급으로 운동화 53켤레를 기부하며 인연을 맺었던 곳인데요. 올해 20살인 신유빈 선수, 어린 나이에도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모습에 누리꾼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베테랑2가 무서운 기세로 500만 관객을 넘어서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베테랑2는 개봉 9일차인 지난 21일 오전 5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흥행 추이는
파묘, 베테랑, 범죄도시 2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류승환 감독과 배우 황정민, 정혜인, 신승원 씨는 500만 돌파 인증사진으로 기쁨을 함께했는데요. 영화 속 주요 장면인 우중 액션씬을 오마주하고 감사 문구가 적힌 무지개 우산을 들고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베테랑2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죠. 그러자 민주당은 입법 권력으로 맞붙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검사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면서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권의 검찰개혁 공세 최전선으로 꼽힙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 법사위는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압박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입니까? 법사위와는 별개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오늘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발언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민주당도 이 발언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익은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임 전 비서실장을 겨냥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른바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에 따른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두 국가로는 남북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을 영영 외국인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주장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과 함께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 규정하며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에 앞장선 재야운동권의 대부 장기표 원장이 어제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투병 사실을 알리면서 살 만큼 살았고 이룰 만큼 이루었다는 소회를 남긴 지 불과 2달 만인데요. 재야운동가 장기표 원장의 삶을 백길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줄곧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70, 80년대 9년의 수감 생활과 12년의 수배 생활을 한 고인은 재야운동권의 대부로 꼽힙니다.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옛 동지를 비롯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 1학년이라서 전태일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장기표 선배는 장례를
서울법대 학생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고인은 7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3번의 대선에서 낙선하며 영원한 재야란 별칭을 얻었지만 조문객들은 고인의 목표는 금배지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장기표에 비판의 표적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치에도 착근을 하지 못하는, 역시 장기표는 장기표주의였다. 그때 했으면 14대 때 아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정도로 정말 명분주의자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민주화 운동으로 시대를 지킨 귀감이었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 시민운동에 몸바치고도 일체의 보상을 마다했다고 평가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도 김근태 선생과 함께 존경했던 대선배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장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6일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선 총기 난사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주말 밤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는 소식인데요. 계속되는 총기 사고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추가 총기 규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연달아 총을 쏘는 소리가 들리고 놀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달려갑니다. 일부는 바닥에 미동도 하지 않고 쓰러져 있거나 다친 사람들은 스스로 몸을 챙깁니다. They got out of their car and opened fire, then fled in the same vehicle. 5 Points South is a popular place known for its restaurants, nightclubs, pubs, and live music venues located near the University of Alabama. 주말 밤 미국 엘레바마의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4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We believe the individual that was targeted is among the deceased. We believe that there was a hit, if you will, on that particular person, as far as you know. 현장에서는 100개가 넘는 탄피가 발견됐고 경찰은 용의자 여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his American epidemic of gun violence. We should not allow people to just ride around with any style type of weapon that doesn't even belong on domestic streets. 현지 언론은 정확히 몇 명이 총을 발사했고 어떤 동기로 총격을 가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추가 총기 규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란 동부에 있는 석탄 광산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무려 50명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란에선 이런 광산 폭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석탄 수레에는 까맣게 탄 시신들이 실려 나옵니다. 현지 시간 21일 밤 9시쯤 이란 동부 남호라산주에 위치한 한 석탄 광산이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했습니다. 광산 지하 250m 지점에는 70여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 폭발로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탄광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지만 현지 매체는 사고 현장의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 구조대 접근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یک دفعه دود بلند رفت بعدش یک دفعه دیدیم نفسام تنگ رفت ما خود ما انداختم از حساب از کارگاه پایین به حساب دو دسته پایین فقط دانستم خودم برسونم به جایی دیگه ولی خب رفیقام نه. 이란 당국은 남호라산주에 3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خبردار شدیم که در طبس یکی از معادن زغال سنگ منفجر شده و تعدادی از عزیزان کشورمون اونجا جانشون رو از دست دادن. من این صفحه تلویزیون و از این جایی که حالا فرود داریم میریم 한 해 석탄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직접 채굴하는 이란에서는 2017년과 2013년, 2009년에도 광산 폭발이 일어나 72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AP통신은 잇따른 폭발 사고를 두고 이란의 안전 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했고 응급 서비스도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주 레바논에서 발생한 이른바 삐삐 폭탄 테러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민들에게 레바논을 떠나라고 촉구할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은 테헤란 외곽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여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남부 레바논 산악지대. 산등성이에서 연이은 포성과 섬광이 일어나고 이내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자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선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국무부는 향후 민항기로 출국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며 상업 비행기의 선택지가 남아있는 동안 레바논을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레바논에서 연이틀 발생한 삐삐 폭탄 테러 이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해 로켓 140발을 동원해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외곽을 공격해 헤즈볼라 특수부대 지휘관을 제거했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현지 시각 21일 테헤란 외곽서 대규모 군사 행진을 벌이며 각종 최신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1km 거리의 타깃도 정확히 요격하는 자하트 탄도미사일과 4,000km 이상의 작전 범위를 가진 샤헤드 136B 드론 등이 포함됐습니다. اسرائیل نسل کش را اسرائیلی که به زن و بچه و مرد و پیر و جوان رحم نمیکنه با وحدت و انسجام به جای خود بنشان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에 이란의 위협적 행보까지 중동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느릿느릿한 동작 때문에 판다는 순하고 착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판다가 사육사에게 덤벼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물원에선 판다가 사육사를 공격하는 일이 지난 4월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충칭의 한 동물원입니다. 판다가 철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육사가 다가와 막습니다. 계속된 진입 시도에 사육사가 문을 닫아버리지만 판다의 팔이 문 사이에 끼고 맙니다. 판다는 아픈지 한참을 서성이더니 갑자기 사육사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육사가 도망쳐보지만 결국 판다에게 밀려 바닥에 뒹굴며 넘어집니다. 관람객들이 비명을 지르자 흥분한 듯 판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사육사는 발버둥 친 끝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판다의 일탈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같은 동물원에서 2살 배기 쌍둥이에게 먹이를 주던 사육사가 덤벼든 판다들에게 깔려 크게 다칠 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판다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번처럼 공격성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식기나 새끼를 키울 때, 또 다치거나 아플 땐 판다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데다 대나무를 부술 만큼 무는 힘이 강한 판다. 귀엽게만 보는 건 금물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포효하는 사자라는 제목의 사진을 아시나요? 영국 전 총리 처칠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잘 담아낸 사진으로 영국 지폐에도 담겨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3년 전 도난을 당했다가 이번에 되찾았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장을 입고 한껏 성난 표정인 남성.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 총리입니다. 이 유명한 사진이 지난 2021년 말 캐나다의 한 호텔에서 도난당했다가 이탈리아에서 발견돼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1941년 찍은 사진으로 사진 기사가 처칠의 손에서 시가를 낚아채자
처칠이 노여워하는 모습을 순간 포착해 찍은 겁니다. 상징적인 표정을 잘 담아내서 처칠도 꽤나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일화로 유명한 사진인데요. 영국 5파운드 지폐에도 담긴 이 사진이 원위치로 돌아와 다행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잔을 한껏 들어올리며 보스트라고 건배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인데요. 맥주 축제의 얘기, 개막식과 함께 축제 모습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독일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창가에서 구경을 하고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해 의상을 뽐내기도 합니다. 독일 뮌헨에서 189회 옥토버 페스트가 개막하고 둘째 날 전통 의상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1810년 바이에른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경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전통 의상 퍼레이드는 이 왕자 부부의 결혼 25주년 기념식에서 처음 유래됐다는데요. 매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독일 최대 축제로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스페인 축제 얘기입니다. 어두웠던 밤하늘이 폭죽과 함께 화려한 장식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르셀로나로 가보시죠.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춤을 춥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최대 축제인 라메르세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폭죽놀이와 다양한 가면으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형상화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요. 바르셀로나의 라메로세는 바르셀로나 수호성인 성 메르세를 기념하는 최대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란한 폭우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16.7도, 양구 등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 금세 따스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선으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요. 아침과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 대부분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3.7도, 안동은 15.8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 26도, 광주는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